이번 시간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는 생생법률 시간인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한병철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판결 준비하셨나요? 네, 구직급여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체류 중이어서 그 사람의 형이 대신 인터넷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구직급여를 받았는데 그 사실이 나중에 밝혀질 경우 구직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형이 대신 작성해서 받은 구직급여 반환을 해야 하는가? 약간 좀 애매한 문제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A씨는 2015년 12월 31일 날 모 주식회사에서 이직하고 2016년 2월 17일에 인터넷을 통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에게 재취업 노력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로 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A씨가 이직을 했다라는 건 이미 다른 직장을 구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었나요? 네, 보통 이직이라 하면 옮길 이자를 써서 직장을 옮기거나 직장을 바꾼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요. 네. 떠날 이자를 써서 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둔다는 뜻을 가진 이직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는 후자의 의미로 A씨는 모 주식회사를 다니는 것을 그만둔 것입니다. 네. 고용보험법 제2조 2호도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업급여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실직 중인 사람에게 일정의 급여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라고 하는데요. 네. 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실업급여, 구직급여랑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다 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네,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것으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면서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네. 취업 촉진 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 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구직급여, 그러니까 이제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급여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아까 내용 중에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급된다 하셨는데, 이게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는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이거나 네.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말합니다. 네, 자기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중대한 귀책 사유라는 건 또 어떤 걸 말하나요? 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A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A씨가 이제 실직을 하고 이제 대구지방노동청에 실직 급여 중에 한 종류인 구직급여를 신청을 해서 이제 110만 원을 받았다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장은 A씨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서 110만 원에 대하여 반환 명령을 하였습니다. 네. 부정한 방법이라고 했다면 아까 뭐 A씨가 다니던 직장에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한 중대한 귀책 사유 중에 하나로 해고를 당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A씨는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를 하였고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노동청에서 부정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구직급여를 반환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건가요? 네, 문제는 A씨의 구직급여 신청 방법에 있었습니다. 네. A씨가 재취업 노력 신고를 한 시점은 2016년 2월 17일이었는데
당시 A씨는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우리나라에 있던 A씨의 형이 대신 A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A씨 명의의 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네. 아니 뭐 다른 남도 아니고 형제지간인데 사실 그 정도는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A씨도 반환 명령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면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네. A씨는 자신은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성실히 재취업의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럼 A씨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A씨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 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 활동 및 소득 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법원은 이렇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A씨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A씨 주장대로 A씨에게 부정수급의 의도가 없었다거나 A씨가 성실히 재취업 노력을 하였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씨는 구직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A씨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주장도 했습니까? 네, A씨는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장이 해외 체류 중인 상황에서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으로 재취업 노력 신고를 하는 것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습니다. 네,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대구지방노동청이 충분히 자기한테 설명을 안 했다. 나는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럼 법원은 결국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A씨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구지방노동청 안동지청장이 2016년 1월 20일경 A씨에게 교부하였던 자료를 보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 후 실업급여가 다음 날 지급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네. 안동지청장의 A씨에 대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에 관련한 안내 또는 교육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나와 있었다라는 거군요. 결국 네, 맞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대상자가 본인이 외국에 있으면서 자신의 형을 시켜서 이런 구직급여를 수령했다면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다. 그러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으로 전해주실 판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관하여 영업 양수도 계약 후에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한 경우 경업금지 의무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영업 양수도 계약 후에 이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다고 하니까 자세히 어떤 문제인지 궁금한데요. 네, B씨는 2017년 8월 15일경 당시 C씨가 운영하고 있던 X공인중개사 사무소를 3,300만 원을 주고 인수하기로 C씨와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네. 같은 해 8월 31일에 C씨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고 X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인도받아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C씨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Y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는데 이 장소는 X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C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사무소를 B씨에게 팔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또 거기서 500m 떨어진 곳에 자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고 영업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B씨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화가 났을 것 같기도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B씨는 C씨의 이러한 영업행위가 이 사건 권리 양수도 계약에 따른 C씨의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권리 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겠으니 C씨는 3,3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네, 내용 중에 경업금지 의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상법 제41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영업 양도인의 경업 금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선 C씨가 B씨에게 이제 3,300만 원 받고 이 X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넘겨준 게 영업 양도인지 아닌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법원도 그 부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네. 법원은 B씨와 C씨가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C씨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B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법 제41조 제1항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이 C씨가 새로 연 사무소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니까 뭐 동종 영업인 것도 당연하고 장소도 500m밖에 안 떨어졌다면 행정구역 안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같은 행정구역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뭐 경업 금지 의무 위반한 게 당연한 것 같은데 C씨는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C씨는 Y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자신의 배우자의 영업장이고 자신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자신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Y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업자 명의 및 인터넷 광고 현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Y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C씨의 배우자가 아니라 C씨 본인인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C씨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C씨 또 다른 주장도 했습니까? 네, C씨는 자신이 B씨에게 X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넘길 당시 Y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열 수 있다고 고지하였으므로 네.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결국 법원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네, 법원은 C씨가 그렇게 고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C씨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C씨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B씨의 계약 해제 주장은 타당하다고 하면서 C씨는 B씨에게 3,300만 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판단인 것 같은데 어쨌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양도한 후에 500m 떨어진 곳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운영했다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판결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